맨발 걷기로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을 만들어간다. 여러분은 오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위해 얼마나 걸으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빠르게 살아갑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 자신의 숨소리조차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연은 오늘도 우리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신발을 벗고 땅을 밟아보세요. 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이 다시 만나는 시간이며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치유의 걸음입니다. 숲속 흙길을 걸으며 발바닥에 전해지는 자연의 감촉은 우리의 긴장된 신경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시원한 흙의 기운, 잔디의 부드러운 촉감, 나무 사이를 지나오는 바람의 숨결, 새들의 노랫소리, 계곡물 흐르는 소리, 그 모든 자연의 움직임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천천히 깨워줍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발바닥에 수많은 신경들이 자극됩니다. 몸의 균형이 살아나고 굳어있던 근육이 움직이며 지친 몸속 혈액순환도 활발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연 속에서 맨발로 걷는 순간 마음속 불안과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맑은 산소와 피톤치드가 우리의 폐와 심장을 채워갑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비로소 깊은 숨을 쉬게 됩니다. 현대인은 너무 오랫동안 도시의 소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차 소리, 휴대폰 알림,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 그 속에서 우리의 몸과 정신은 조용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맨발로 땅을 밟는 순간 우리는 자연과 연결됩니다. 흙의 따뜻함, 바람의 움직임, 숲의 향기, 하늘의 빛,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를 전해줍니다. 맨발 걷기는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즐거운 삶,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잠시 신발을 벗고 자연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몸의 긴장을 내려놓으세요. 걷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조용해지고 잊고 있던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은 원래 자연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흙을 밟고 바람을 느끼며 햇빛을 받으며 살아갈 때 몸과 마음은 가장 편안해집니다. 맨발 걷기는 우리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알려줍니다. 그리고 깨닫게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연 속을 걷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숲속을 걸으며 나무와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 나는 행복해지고 있다. 나는 즐거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연은 조용히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흙을 밟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다시 사랑하는 일입니다. 몸을 아끼고 마음을 회복하며 삶의 희망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연 속에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발걸음 속에서 우리의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은 따뜻해지며 삶은 더욱 밝아집니다. 숲의 바람이 당신의 마음을 안아주고 흙의 따뜻함이 당신의 몸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나는 자연 속에서 행복해지고 있구나. 맨발 걷기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행복을 주고 삶의 기쁨을 선물합니다. 오늘도 자연과 함께 행복한 발걸음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맨발의 청춘 유인함과 함께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을 만들어 가세요.
지금부터 맨발 걷기 3가지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압이론, 접지이론, 아치발가락 이론을 설명하고 맨발 걷기 자세 및 섭생 이론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맨발 걷기 이론. 의학적 과학적 접근으로 바라본 맨발 걷기의 원리와 효과. 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인간의 발과 땅, 신경과 혈관, 근육과 뇌, 자연과 생체 전기가 서로 연결되는 복합적인 자연 건강 활동입니다. 현대 사회는 신발 중심의 생활 속에서 인간 본래의 움직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딱딱한 신발과 평평한 바닥은 발바닥 감각을 둔화시키고 자세 불균형과 혈액순환 저하, 스트레스 증가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반면 맨발 걷기는 자연의 흙과 잔디, 모래, 숲길을 직접 밟으며 인간의 신체를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입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EARTHING 접지, 그라운딩이라는 이름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연과 신체의 연결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발은 제2의 심장이다. 인간의 발바닥에는 약 20만 개 이상의 신경말단이 존재합니다. 또한 수많은 모세혈관과 근육, 인대가 밀집되어 있어 몸 전체와 연결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걷는 동안 발바닥은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으며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움직임은 정맥혈을 심장 방향으로 밀어올리는 기능을 돕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거나 운동 부족 상태에서는 혈액순환이 저하되는데 맨발 걷기는 발의 자연 움직임을 극대화하여 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걷기 운동은 다음과 같은 효과와 연관됩니다. 혈액순환 개선, 심폐기능 향상, 근육 활성화, 균형 감각 향상, 노화 예방, 낙상 위험 감소. 맨발 상태에서는 발가락이 자유롭게 벌어지고 움직이며 발의 작은 근육까지 활성화됩니다. 이는 일반 신발 착용 상태보다 더 많은 감각 자극을 뇌에 전달합니다. 2. 발바닥 아치와 자세 균형 이론. 인간의 발에는 3가지 주요 아치 구조가 존재합니다. 내측 종아치, 외측 종아치, 횡아치. 이 구조는 충격을 흡수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딱딱한 신발, 높은 굽, 쿠션 의존 생활은 발의 자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발바닥 근육과 발가락 사용을 증가시키며 자연스러운 보행 패턴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의학 연구에서는 맨발 보행 시 다음 특징들이 관찰됩니다. 발 뒤꿈치 충격 감소, 보폭 조절 증가, 무릎 부담 감소 가능성, 균형 능력 향상, 고유 수용 감각 PROPRIOCPTION 강화. 고유 수용 감각은 자신의 몸 위치를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뇌와 신경계가 근육 움직임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숲속 맨발 걷기와 자율신경 안정. 숲속 환경은 단순한 자연 경관이 아닙니다. 숲에서는 다양한 생리학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톤치드, 음이온, 맑은 산소, 자연 소리, 햇빛, 녹색 시각 자극. 일본의 산림욕 SHINRIM-YOKU 연구에서는 숲속 걷기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감소와 연관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심박수 안정, 혈압 감소 경향, 긴장 완화, 기분 개선, 수면질 향상 가능성. 특히 맨발 걷기는 단순 걷기보다 발바닥 감각 자극이 증가하여 뇌 활성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숲속 흙길을 맨발로 걷는 순간 인간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자연과 감각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4. 접지 EARTHING 이론과 생체 전기. 인간의 몸은 미세한 전기 신호로 움직입니다. 심장은 전기 자극으로 뛰고 뇌 역시 전기적 신호를 통해 정보를 전달합니다. 접지 EARTHING 이론은 인간이 맨발로 지면과 직접 접촉할 때 지구 표면의 전자와 신체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정전기 감소,
스트레스 완화, 수면 개선 가능성, 염증 반응 감소 가능성. 다만 현재 접지 이론은 일부 긍정적 연구 결과와 함께 과학적 논쟁도 존재합니다. 즉, 모든 효과가 완전히 확정된 의학적 결론으로 받아들여지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연 속 맨발 걷기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5. 맨발 걷기와 뇌 활성화. 발바닥은 뇌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각 자극이 증가하면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맨발 상태에서는 다음 기능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중력, 균형 감각, 공간인지, 반사신경, 감각 통합 기능. 노년층에서는 맨발 운동이 낙상 예방과 균형 훈련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다리 운동이 아니라 뇌 운동이기도 합니다. 6.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자연 치유. 현대인은 끊임없는 정보와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인공조명, 도시 소음, 스트레스는 인간의 자율신경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연 속 맨발 걷기는 다음과 같은 회복 경험을 제공합니다. 심리적 안정감, 우울감 감소 가능성, 감정 완화, 자연 몰입 효과, 명상적 상태 유도. 특히 숲속에서 흙과 풀을 밟으며 걷는 행위는 인간에게 원초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운동 이상의 자연 회복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7. 맨발 걷기 실천 방법.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추천 방법. 초급자, 잔디밭 1015분, 흙길 위주, 천천히 걷기. 중급자, 숲길 2030분, 발가락 사용 의식하기, 호흡 조절 병행. 숙련자, 자연 산길, 명상 호흡 결합, 장시간 자연 걷기. 8. 맨발 걷기 시 주의사항. 다음 사항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유리 조각 위험, 당뇨 환자 발 상처 주의, 너무 뜨거운 바닥 피하기, 감염 위험 지역 피하기, 무리한 장거리 금지. 특히 발에 상처가 있거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전문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9. 맨발 걷기의 철학적 의미. 인간은 원래 자연 속에서 맨발로 살아왔습니다. 흙을 밟는 순간 우리는 자연과 연결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바람을 느끼고 땅의 감촉을 느끼며 몸과 마음이 깨어납니다. 맨발 걷기는 단순한 건강 운동을 넘어 인간 존재를 회복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신발을 벗고 자연을 밟는 순간 우리는 잊고 있던 삶의 감각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결론. 맨발 걷기는 의학적 과학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가능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순환 촉진, 균형 감각 향상, 발 근육 활성화, 스트레스 감소, 자연 치유 효과, 심리적 안정감, 감각 자극 증가.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자연 속에서 걷는 행위 자체는 인간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숲과 흙, 햇빛과 공기 속에서의 맨발 걷기는 현대인에게 잃어버린 자연의 감각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치유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맨발로 땅을 밟는 순간 몸과 마음은 다시 자연과 연결된다. 대표적인 접지 연구 결과. 1.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연구. 2004년 연구에서는 접지 상태로 수면한 참가자들의 코르티솔 리듬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 야간 코르티솔 감소, 생체 리듬 안정화, 수면 개선 보고 등이 나타났습니다. 접지 연구자들은 이를 지구와 연결되면서 자율신경계가 안정될 가능성으로 해석했습니다. 2. 혈액점도 감소 연구. 가장 많이 언급되는 연구 중 하나입니다. 2013년 연구에서는 접지가 적혈구 표면 전하를 변화시켜 혈액 응집 클럼핑을 줄이고 혈액점도를 낮출 가능성을 보고했습니다. 연구에서는 적혈구 응집 감소, 혈류 흐름 개선 가능성, 심혈관 부담 감소 가능성 등이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참가자 수가 적었고 장기 임상 결과는 부족합니다. 3. 염증 반응 감소 연구. 일부 파일럿 연구에서는 접지가 염증 표지자 감소와 관련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근육 손상 후 회복, 운동 후 염증 반응, 통증 감소 등의 변화가 보고되었습니다. 2019년 운동 회복 연구에서는 접지 수면을 한 그룹이 근육 회복과 염증 지표에서 더 빠른 회복 양상을 보였습니다. 4. 수면질 개선 연구. 접지 상태에서 수면할 경우 깊은 수면 증가, 수면 만족도 향상, 긴장 완화 가능성이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연구는 코르티솔 리듬 정상화와 연결해 설명합니다. 5. 자율신경 안정 연구. EEG 뇌파, EMG 근전도, 심박 변화 등을 측정한 일부 연구에서는 긴장 감소, 근육 이완, 자율신경 균형 변화 가능성이 관찰되었습니다. 연구진은 교감신경 과흥분 상태가 완화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과학계의 현재 평가. 현재 의학계와 과학계는 접지 효과를 다음처럼 평가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점, 스트레스 감소 가능성, 자연환경 노출 효과, 수면 회복 도움 가능성, 혈류 개선 가능성. 신중하게 보는 점, 하지만 아직은 표본 수가 적고 연구 규모가 작으며 재현성 검증 부족, 연구자 편향 가능성, 플라시보 효과 가능성 등의 이유로 확정된 의학 치료 수준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점, 사실 접지 효과에는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자연 속 걷기, 햇빛, 숲 공기, 운동 효과, 명상 상태, 심리적 안정 등이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맨발 걷기의 효과가 단순히 전자이동 하나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와 현실적 건강 효과. 그럼에도 맨발 걷기는 실제로 걷기 운동, 균형 감각 향상, 발 근육 활성화, 스트레스 감소, 자연 친화 활동 이라는 측면에서 건강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접지 효과 연구에서는 코르티솔 안정, 혈액점도 감소, 염증 완화, 수면 개선 등의 가능성이 보고되었지만 아직은 소규모 연구 단계이며 의학적으로 완전히 확정된 이론은 아니다. 자연의 지압이론이란? 자연의 지압이론은 인간의 발바닥이 자연 지면과 직접 접촉하면서 발의 반사구 리플렉스, 존재와 신경을 자극하고 그 자극이 신체 전체의 건강과 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개념입니다. 특히 흙길, 자갈길, 숲길, 모래사장, 잔디 같은 자연 지면을 맨발로 걸을 때 발바닥이 다양한 압력을 받으며 자연 지압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발은 제2의 심장. 전통적으로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유는 수많은 신경말단 존재, 혈관 집중, 근육과 균형기관 연결, 전신 반사구 밀집 등 때문입니다. 발바닥에는 신체 각 기관과 연결된다고 알려진 반사구 이론이 존재합니다. 예시, 발가락 머리내, 발 중앙 위패, 뒤꿈치 하체 골반 등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자연 지면이 중요한 이유. 평평한 바닥보다 자연 지면은 훨씬 다양한 자극을 줍니다. 1. 자갈길, 강한 압박 자극, 발신경 활성화, 통증 후 시원함 느낌. 2. 흙길, 부드러운 쿠션, 충격 완화, 안정감 증가. 3. 숲길, 불규칙한 지형, 균형 감각 향상, 집중력 강화. 4. 모래사장, 발 근육 강화, 하체 운동 증가, 관절 부담 감소, 자연 지압이 주는 효과로 알려진 것들.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혈액순환 촉진, 발 피로 완화, 스트레스 감소, 몸의 긴장 이완, 숙면 도움, 균형 감각 향상, 집중력 증가. 특히 맨발 걷기와
자연 지압은 함께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적 관점. 현재까지 발 자극이 신경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 균형 감각과 근육 활성 효과, 스트레스 감소 효과 등은 일부 연구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반사구가 특정 장기를 직접 치료한다는 부분은 현대의학에서 완전히 확립된 것은 아니며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 자체, 자연 환경 노출, 심리적 안정, 근육 활성, 은 건강의 긍정적인 요소로 널리 인정됩니다. 자연 지압의 철학. 자연 지압 이론은 결국 인간의 몸은 자연과 연결될 때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라는 자연 치유 철학과 연결됩니다. 숲의 공기, 햇빛, 흙의 감촉, 바람, 물소리와 함께 걷는 행위 자체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한 줄 정리. 자연의 지압 이론은 맨발이 자연 지면을 자극받으며 발의 신경과 반사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신체와 정신 건강의 균형을 돕는다는 자연 치유 개념입니다. 맨발 걷기의 접지 이론이 ARTHING 그라운딩은 인간의 몸이 지구 표면과 직접 연결될 때 지구의 자유전자 프리 일렉트란즈가 우리 몸에 전달되어 신체의 전기적 균형과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개념입니다. 특히 흙, 모래, 잔디, 숲길 등을 맨발로 걸을 때 이러한 접지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접지 이론의 핵심 개념. 1. 인간의 몸은 전기적 존재. 우리 몸은 심장 박동, 뇌신경, 근육 움직임까지 모두 미세한 생체 전기로 작동합니다. 심장 전기 신호로 박동, 뇌신경 전류 전달, 세포 이온 교환 작용, 즉 인간의 몸은 하나의 생체 전기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2. 지구는 거대한 전자 저장소. 접지 이론에서는 지구 표면이 엄청난 양의 자유전자를 가진 거대한 음마이너스 전하 에너지 저장소라고 봅니다. 맨발로 땅을 밟으면 발바닥을 통해 지구의 자유전자와 연결되고 몸속 정전기와 전하 불균형이 중화된다고 설명합니다. 3. 활성산소 중화 이론. 접지 이론 지지자들은 자유전자가 활성산소산화 스트레스를 중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연결되는 개념, 염증 감소, 스트레스 완화, 수면 안정, 혈액순환 개선, 긴장 완화 등입니다. 과학적으로 알려진 부분. 일부 작은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수면질 개선, 심박 안정, 근육 회복 등의 가능성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규모 의학적 확정 단계는 아니며 의학계에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즉, 자연 속 걷기, 햇빛, 숲 공기, 운동 효과, 심리적 안정 등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도 중요하게 봅니다. 맨발 걷기의 실제 장점. 접지 이론과 별개로도 맨발 걷기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발 근육 활성화, 균형 감각 향상, 자연 감각 자극, 스트레스 감소, 숲속 힐링 효과, 집중력 향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 효과. 특히 맨발 걷기는 숲속의 피톤치드, 맑은 산소, 자연의 소리와 함께 정신적 안정감을 높이는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다만 다음은 조심해야 합니다. 유리못 등 위험물, 당뇨 발질환, 피부 상처, 감염 위험 지역, 너무 뜨거운 아스팔트, 처음에는 잔디, 흙길, 모래사장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짧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 정리. 맨발 걷기 접지 이론은 인간의 몸과 지구를 직접 연결해 전기적 균형과 자연, 치유 효과를 기대하는 개념이며 과학적 연구는 진행 중이지만 자연 속 걷기 자체는 신체 정신 건강의 긍정적인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 이론. 인간의 발은 단순히 걷는 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과 충격 흡수, 추진력, 신경 자극을 담당하는 정교한 구조입니다. 특히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 기능은 건강한 보행과 자세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발바닥 아치 이론. 발바닥에는 세 가지 주요 아치 구조가 있습니다. 내측 종아치 안쪽 아치. 가장 대표적인 아치입니다. 발 안쪽 곡선, 충격 흡수 역할, 탄성 스프링 기능. 걷거나 뛸 때 체중 충격을 분산시키며 무릎 허리 부담을 줄여줍니다. 외측 종아치 바깥 아치. 균형 유지, 체중 지지 보조, 안정성 강화 역할을 합니다. 횡아치 가로 아치. 발 앞부분 가로 형태의 아치입니다. 발가락 압력 분산, 균형 유지, 추진력 강화에 관여합니다. 2. 아치의 핵심 기능. 충격 흡수 시스템. 발 아치는 자동차 서스펜션처럼 몸 충격을 흡수합니다. 걷기 달리기 시 발, 무릎, 골반, 척추로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줍니다. 균형 유지. 아치가 무너지면 평발, 자세 불균형, 무릎 통증, 허리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진력 생성. 걸을 때 아치는 압축됐다가 다시 펴지며 앞으로 나아가는 탄성 에너지를 만듭니다. 즉, 발은 스프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3. 발가락 이론. 발가락은 단순 보조기관이 아니라 몸의 균형과 추진력의 핵심입니다. 특히 엄지발가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엄지발가락의 역할. 체중 중심 유지, 추진력 생성, 균형 조절. 걸을 때 마지막으로 지면을 밀어내는 힘이 엄지발가락에서 나옵니다. 엄지 기능이 약해지면 보행 불안정, 넘어짐 증가, 무릎 허리 부담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가락 벌어짐 기능. 자연 상태의 발은 발가락이 넓게 펼쳐집니다. 하지만 꽉 끼는 신발, 높은 굽, 좁은 운동화 등은 발가락 변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예, 무지외 반증, 망치 발가락, 발가락 경직. 4. 맨발 걷기와의 연결. 맨발 걷기는 발 아치와 발가락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됩니다. 맨발 상태에서는 발가락 사용 증가, 발 근육 활성화, 균형 감각 향상, 자연스러운 보행 회복 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흙길 잔디 모래사장은 발의 작은 근육들을 다양하게 자극합니다. 5. 현대의학과 운동학 관점. 운동학 재활 분야에서는 다음이 중요하게 연구됩니다. 발 인트린식 머설 내재근, 족저근막 기능, 발 아치 안정성, 보행 BIOMECHANICS 생체역학. 발 기능이 무너지면 무릎, 골반, 허리, 목 자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6. 건강한 발을 위한 습관. 좋은 방법. 맨발 스트레칭, 발가락 벌리기 운동, 잔디 걷기, 발바닥 마사지, 종아리 스트레칭, 편한 신발 착용. 주의할 점. 너무 딱딱한 바닥 장시간 걷기, 무리한 맨발 운동, 발 통증 방치, 심한 평발 당뇨발 방치. 한 줄 정리. 발바닥 아치는 몸의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이며 발가락은 균형과 추진력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건강한 발 기능은 전신 자세와 움직임의 기초가 된다. 1.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경험하는 변화.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신체적 변화. 몸이 가벼워짐, 발과 다리 피로 감소,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느낌, 수면이 편안해짐, 어깨목 긴장 완화, 몸의 균형감 향상, 정신적 변화, 마음 안정, 스트레스 감소, 우울감 완화, 불안 감소, 집중력 향상. 특히 숲속 걷기에서는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숲향기 등이 심리적 안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2. 접지가 실제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부분. 접지 이론에서는 인간의 몸과 지구가 연결될 때 자유전자 이동, 생체 전기 안정, 정전기 방전, 산화 스트레스 감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영역. 염증 감소 가능성. 일부 연구에서는
근육통 감소, 회복 속도 증가, 염증 반응 변화, 가능성이 관찰되었습니다. 수면 개선 가능성, 접지 상태 수면 연구에서 코르티솔 안정, 깊은 수면 증가, 피로 완화, 가능성이 보고되었습니다. 혈류 개선 가능성, 일부 실험에서는 혈액점도 감소, 적혈구 응집 감소, 가능성이 관찰되었습니다. 3. 실제 치유 효과에서 중요한 핵심.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맨발 걷기의 효과가 단순히 전자 이동 하나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맨발 걷기에는 동시에 여러 요소가 작용합니다. 자연환경 효과, 숲과 자연은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자율신경 안정, 심리적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 효과, 걷기 자체가 혈액순환, 심폐기능, 근육 활성, 체력 유지에 좋습니다. 감각 자극 효과, 맨발은 발바닥 신경 활성, 균형 감각 강화, 뇌 자극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명상 효과, 천천히 걷고 자연을 느끼는 과정 자체가 마음 안정, 우울 감소,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4. 의학적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 현재까지는 암 치료, 만병 치료, 모든 염증 완치 같은 수준으로 과장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발, 심한 족부 질환, 상처 감염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5. 현실적으로 가장 큰 치유 효과. 실제로 가장 확실하게 인정되는 부분은 자연 속 걷기, 규칙적 운동, 스트레스 감소, 정신적 안정, 수면 개선입니다. 즉,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생활 습관으로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유인함님의 활동과도 연결되는 부분. 유인함님처럼 숲길, 천마공원, 자연 속 맨발 걷기, 힐링 음악, 심리적 안정을 함께 실천하는 방식은 단순 운동을 넘어 자연 치유와 명상적 요소가 결합된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맨발 걷기와 접지는 일부 연구에서 수면 스트레스 혈류 회복 개선 가능성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자연 속 걷기와 심리적 안정, 운동 효과가 함께 작용해 실제 치유 경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맨발 걷기와 섭생의 중요성. 섭생이란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다스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생활 철학입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음식, 수면, 호흡, 운동, 마음가짐, 자연과의 조화를 모두 포함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섭생이라고 했습니다. 맨발 걷기도 단순 운동이 아니라 이러한 섭생 철학과 깊게 연결됩니다. 1. 맨발 걷기는 자연과 다시 연결되는 행위. 현대인은 콘크리트, 신발, 전자기기, 스트레스, 실내 생활 속에서 자연과 멀어져 살아갑니다. 하지만 맨발 걷기는 흙, 잔디, 숲길, 모래, 자연 공기와 직접 연결되게 합니다. 이는 단순 운동을 넘어 몸과 마음을 자연의 리듬으로 되돌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섭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동양 건강 철학은 항상 균형을 중요하게 봅니다. 몸의 균형, 적절한 운동, 바른 자세, 혈액순환, 충분한 휴식, 마음의 균형, 스트레스 조절, 감정 안정, 긍정적 사고, 마음의 평화, 생활의 균형, 과식하지 않기, 과로하지 않기, 규칙적인 생활, 자연과 함께하기. 맨발 걷기는 이러한 균형을 회복하는 생활 습관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3. 맨발 걷기와 음식 섭생. 아무리 맨발 걷기를 해도 과도한 당분, 폭식, 음주 과다,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건강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섭생에서는 좋은 음식 습관, 자연식 위주, 신선한 채소, 적절한 단백질,
충분한 수분, 과도한 설탕 줄이기. 를 중요하게 봅니다. 몸은 결국 먹는 것과 생활 습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4. 호흡과 숲속 걷기의 중요성. 숲속 맨발 걷기는 단순 보행이 아닙니다. 숲에서는 맑은 산소, 피톤치드, 자연의 향기, 새소리, 바람소리가 함께 작용합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걸으면 긴장 완화, 심리 안정,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마음 섭생이 가장 중요하다. 동양 철학에서는 병의 시작은 마음에서 온다 고도 보았습니다. 지속적인 분노, 불안, 욕심, 두려움, 스트레스는 몸에도 영향을 준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할 때 자연을 느끼고 숨을 천천히 쉬고 마음을 비우고 감사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중요한 치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6. 현대의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부분. 현대의학에서도 다음은 매우 중요하게 인정됩니다. 규칙적 걷기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식사, 자연 노출, 정신 건강 관리. 즉, 섭생은 단순 민간요법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 전체를 의미하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유인함님의 콘텐츠 방향과도 연결되는 부분. 유인함님이 강조하는 숲속 맨발 걷기, 피톤치드, 자연치유, 힐링음악, 마음의 안정. 은 단순 운동 콘텐츠가 아니라 현대인의 섭생 철학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과 연결된 삶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맨발 걷기와 섭생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음식, 호흡, 수면, 마음,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몸과 정신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건강한 삶의 철학이다. 맨발 걷기 방법과 시간 및 발 관리. 맨발 걷기는 단순히 신발을 벗고 걷는 것이 아니라 발의 감각과 몸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운동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맨발 걷기 기본 방법. 가장 좋은 장소. 처음에는 부드러운 자연 지면이 좋습니다. 추천 장소: 잔디밭, 흙길, 숲길, 모래사장, 천마공원 같은 자연 산책로. 처음 걷는 방법: 천천히 시작하기. 처음부터 오래 걸으면 발바닥 통증, 종아리 긴장, 족저근막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짧게, 부드럽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 전체로 걷기. 너무 뒤꿈치만 강하게 딛지 말고 뒤꿈치, 발 중앙, 발가락 순서로 자연스럽게 체중 이동을 합니다. 특히 엄지발가락이 마지막에 지면을 밀어주는 느낌이 좋습니다. 2. 추천 시간. 초보자 1020분, 주 34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응 후 3060분 정도 자신의 체력에 맞게 천천히 늘립니다. 가장 좋은 시간대: 아침, 맑은 공기, 정신 안정, 하루 활력, 숲속 저녁 산책, 스트레스 완화, 심리 안정, 숙면 도움. 효과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 맨발 걷기 시 중요한 자세. 시선. 너무 아래만 보지 말고 앞을 편안히 바라보기. 어깨, 힘 빼기, 긴장 풀기. 호흡. 천천히 깊게 숲 공기 느끼며 호흡. 속도. 빠르게 걷기보다 자연을 느끼는 속도가 좋습니다. 4. 발 관리 방법. 맨발 걷기 후 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발 씻기. 걷고 나서 미지근한 물, 깨끗한 세척을 해줍니다. 특히 상처, 이물질, 염증 확인하기 중요합니다. 보습 관리. 발바닥이 너무 건조하면 갈라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로션이나 보습크림을 가볍게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발 스트레칭, 추천 스트레칭, 발가락 벌리기, 종아리 늘리기, 발목 돌리기. 이는 발 피로 감소에 도움됩니다. 5. 주의해야 할 점. 피해야 할 장소. 깨진 유리, 뜨거운 아스팔트, 날카로운 돌, 오염된 지역. 조심해야 하는 경우. 다음 경우는 전문가 상담이 좋습니다. 심한 당뇨발, 발 감각 저하, 심한 평발 통증, 족저근막염 악화, 상처 감염. 6. 맨발 걷기와 자연환경. 유인함님처럼 숲속, 천마공원, 흙길, 자연 산책로에서의 맨발 걷기는 피톤치드, 맑은 산소, 자연 소리, 심리 안정과 함께 더 큰 힐링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7. 가장 중요한 핵심. 맨발 걷기는 경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걷는 것보다 몸 상태를 느끼고 자연과 연결되며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줄 정리. 맨발 걷기는 부드러운 자연 지면에서 천천히 시작해 하루 1030분 정도 꾸준히 실천하고 걷기 후 발 세척 보습 스트레칭으로 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